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러시아 푸틴의 군사 위협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그 반대편에서는 중국 시진핑의 영토 야욕으로 또 한 번 한국산 무기가 동남아 국가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중국이 유엔 협약에 따라 금지된 무기인 고출력 군용 레이저 무기를 사용해 필리핀 해양 경비정과 어부들에 대한 직접 공격을 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필리핀 해군은 자국 군함 시에라 마드로우에 보급품을 실어 나르던 중 갑자기 중국 민병대가 급습하여 해상 통로를 막더니 급기야 레이저 무기를 발사해 필리핀 선원들을 공격한 것인데요. 중국 측이 사용한 레이저 무기의 종류나 강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력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4kW에서 10kW 고출력 레이저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2019년에 제정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금지되어 있어 이에 미국, 호주,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즉각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큰소리치며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측이 사용한 레이저는 신체에 무해한 휴대용 레이저 속도 감지기와 휴대용 녹색 포인트일 뿐 필리핀 선원 쪽으론 불빛을 겨누지도 않았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는데요. 멋지다 진핑아. 그러나 필리핀 선박을 가로막는 중국 해양 경비대의 행동 자체가 국제법 위반 사항이며 중국 당국의 입장이 무엇이든 시에라 마드레호 주변 수역은 중국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역시나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사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요. 해당 지역의 섬, 암초, 수역에 관한 각국의 주장과 반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중국은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단선을 들이대며 가장 넓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국제법상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영유권이 사실상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큰 긴장감이 나돌고 있고 이는 곧 동남아의 군비 증강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실제 시로 지배 중인 남중국해의 섬 암초 수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땅을 만들고 있는데요. 볼수록 대단한 새끼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필리핀입니다. 중국은 국제상설재판소의 2016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무려 10개의 인공섬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필리핀 영해의 미스치프 암초에서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시작해 수백만 톤의 자갈과 모래를 퍼날러 만든 거대한 인공섬을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제법상 중국은 이 섬을 기반으로 한 영해를 주장할 순 없으나 지금도 중국은 대규모 해양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를 동원해 필리핀 어부들을 몰아내고 해양 경비선에 고의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분쟁을 만든 뒤 자국의 영향력을 내세워 이 해역을 지배하려는 속셈인 것이죠. 이에 필리핀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마르코스 봉봉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고 뭐고 중국의 군사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특히 이달 초 30년 만에 미국의 군사기지 4곳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대놓고 중국 견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4곳은 대만과 인접한 필리핀 루손섬과 남서부 팔라완 섬의 군사기지 등 중국의 남중국해 대만 야욕의 억제력을 갖출 군사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자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FA-50PH 경공격기를 직접 탑승해 비행 성능을 시연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A-50PH는 그동안 여러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공군의 전투태세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FA-50PH가 필리핀이 보유한 첨단 전투기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자리에서 PCG 사령관 마르테미오 아부제독은 지금도 42척의 중국 해군, 해양경비대, 민병대가 파가사섬 근처에 남아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고 전하였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2014년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FA-50PH 12대를 구매했는데요. 2017년 마라이 전투에 투입돼 큰 활약을 펼쳐 필리핀 군으로부터 게임 체인저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필리핀 밀리터리 팬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는 FA-50PH의 뛰어난 성능을 호평하는 영상물이 제작되어 올라오고 있죠. 성능에 만족한 필리핀 공군은 FA-50 개량형 버전에 대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가 구입한 FA-50 블록 20 버전으로 올해나 내년에 최소 12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필리핀 공군은 MRF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으로 미국 F-16과 스웨덴 그리펜을 두고 고려해왔지만 미국 로키드 마틴이 F-35 생산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F-16이 언제 생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펜은 고가의 도입 비용을 요구한 탓에 진행이 지지부진하였는데요.
이 와중에 폴란드 말레이시아에서 개량형 FA-50을 도입하기로 확정하였고 에이사 레이더, 첨단 무장, 공중급유 기능을 장착한 이제는 명실상부 MRF 전투기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FA-50 블록 20 개발이 확정되자 필리핀도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현재 FA-50은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의 중국군 최대 전력 중 하나인 해상민병대에 FA-50이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상민병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어선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중국 해군과 해양경찰에 이어 제3의 해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선봉을 자처하며 다른 나라 함대의 이동 상황이나 산호초 매립, 군사기지 건설 등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특히 상대국 해군 입장에서는 민간인처럼 보이는 이들을 향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가면서 중국의 시로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얍삽한 놈들. 실제로 2015년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랴세남이 남중국해 인공섬 12L이 이내로 진입해 초계 작전을 수행하자 중국 해상 민병 선박 수백 척이 달라붙어 압박했던 일도 있었는데 당시 미 해군 함정은 외형상 중국 선박들이 군함이 아닌 어선이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실스터는 해상 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 시 매우 위협적이라며 최고 속력도 18에서 22노트로 대부분의 어선보다 빨라 이제는 민병대를 중국의 정규 함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민병대는 정규군에서 훈련을 받고 군인과 같이 봉급과 연금 등을 받는 준해군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더욱 짱나는 건 중국의 불법 조업도 이놈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어선은 두세 척으로 구성되지만 해상민병이 주도하는 어선단은 100에서 300척으로 이들은 떼지어 출몰해 해당 지역에서 각종 어종을 말살하는 싹쓸이 불법 조업을 자행합니다. 일반 어선들은 무장을 갖춘 이들을 상대로 괜히 시비라도 붙었다가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중국의 이런 불법 조업 때문에 아세안 회원국들은 물론 한국, 일본 어선들도 제대로 조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가히 바다 위의 깡패라고 불려도 무방합니다. 사실 각 나라가 중국 민병대의 불법적 군사적 위협에 대항해 각 잡고 대응을 하려 해도 마땅한 대응 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존하는 대한 미사일들은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돈인데요. NSM 미사일은 발당 30억이 넘고 장거리 대한 미사일인 LRASM은 50억, 그나마 저렴한 프리즘 미사일도 20억 수준인데요. 척당 1억 원도 되지 않는 쓰레기 선박을 잡으려고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공군 주도로 가성비 신형 대한미사일 퀵싱크를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인데 무유도 멍텅구리 폭탄인 500파운드급 GBU-38에 GPS 항법 장치를 추가 장착한 제2담, 그리고 여기에 이동 표적 식별 및 추적을 위한 적외선 C컷 탐색기 키트를 하나 더 추가한 형태인 퀵싱크는 발당 가격이 3억에서 4억이 될 전망입니다. 작년 4월 진행된 미 공군 연구소의 퀵싱크 시연에서 누가 봐도 딱 중국 선박스러운 어선을 세워두고 실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정확히 배 한가운데에 떨어진 퀵싱크 미사일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배를 완전히 두둥강 내어버렸죠. 이처럼 충분히 좋은 미사일이지만 사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발당 4억 원 퀵싱크가 가성비로 불리겠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특히 미사일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치나 날개의 새로운 배선 설비나 소프트웨어 연동에서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2005년 한국 공군이 KF-16의 제2담 도입 과정에서 보잉이 소프트웨어 연동에만 400억을 요구한 사례가 있죠. 그리고 퀵싱크는 사거리가 28km에 불과해 목표물에 투하하기 위한 적응 비행으로 함선의 지대공 미사일이나 레이더에 포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어선을 대항할 마땅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묻는다면 무기백화점 한국에 한번 연락해보라고 말해주는 것이 인지상정. 자타공인 중국 1타 강사 한국에 무기를 도입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FA-50에도 사용이 가능한 KGGB가 그 대안인데요. 현재 전세계에서 이러한 활강유도 무기 키트를 보유한 나라는 오직 미국과 한국뿐입니다. KGGB에는 자체적인 글라이더 날개가 달려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110km가 넘고 비행 도중에 목표물 변경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거리는 미국 AGM-154 제이스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사거리이죠. 또한 공격 오차 범위도 3m에 불과해 그야말로 초정밀 타격 미사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KGGB는 발당 가격이 1억 원 안팎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어 이로 인해 실제 태국은 최근 대량으로 수입해가기도 하였죠. 특히 KGGB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통합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상당히 경제적인 무기 체계로 동남아 국가들에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KGGB는 제어 장치라고 할 수 있는 PD
CPU, 즉 명령 통신 장치를 만들어 조종사가 휴대하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태블릿 PC 크기의 소형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한데요. 터치 스크린에 원격으로 폭탄 유도부의 표적 정보를 입력하면 끝, 즉 전투기의 개조 또는 통합이 필요 없습니다. F-35, F-16과 같은 첨단 전투기는 물론 개조나 통합이 어려운 노후화된 항공 전자장비를 가진 F-4나 F-5 같은 구형 전투기에서도 얼마든지 운용이 가능하죠. 특히 현재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 적외선 시커가 장착된 KGB 개량형이 개발 중에 있어 머지않아 미국 퀴싱크와 비교해 사거리 3배, 가격은 절반 이하인 최강의 가성비 장거리 대함 타격 무기가 개발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FA-50의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셈이죠. FA-50과 KGB 대함 미사일 패키지 구성은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발트 인근에서 러시아의 북해함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란의 고속정 게릴라 작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게 유일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이 3기 연임이 확정되면서 더욱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위협을 공세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가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데 큰 일조를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중나한데 중국이 나댈수록 한국이 대박난다. 보고 있나 시진핑.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